때문에 지금 바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석 체크를 안 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교육 신청하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장님의 프로필 이름,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채팅이라는 거 왼쪽에 보시면 참가자라는 게 보일 거고요. 참가자라는 거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에 사장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거기에 뭐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예요 라고 되어 있으신 사장님은 이름으로, 성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맨 위에가 나의 이름이다 라고 했었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점 3개가 보일 거고요. 점 3개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사장님의 이름, 성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잘 들리시는지, 잘 보이시는지, 그리고 궁금증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확인을 하고 질문 받고 그다음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가자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아까 채팅 출석 체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출석 체크 채팅이라는 거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또는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주무관님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채팅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안내돼야 되는 상황은, 자,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배민 아카데미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영상 교육도 있고요. 온라인 수업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학가 온 오프라인 타겟 전략이라고 해서 사장님의 노하우가 이제 담긴 영상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페 또는 디저트,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또 우리 수원에 하얀 풍차라는 유명한 또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로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교육도 또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 교육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안내해야 하는 모든 사항들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식약처의 주무관님을 모셔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네, 주무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해주실 식약처의 김영현 주무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오늘 줌 교육 맡게 된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의 김영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장님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조금 내용이 지루할 수는 있는데, 뭐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슬라이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 이번 줌 교육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계절이죠. 여름철에 음식점 위생관리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 정부를 통해서 음식점 점검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점 점검 시에 주요 좀 적발 사례 등을 보시면서 음식점 경영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지 좀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목차입니다. 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서 식중독의 개념과 또 식중독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영업장이나 조리 과정 중에서 좀 바쁘실 때도 꼭 체크하셔야 될 그런 위생과 관련된 사안들을 조금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최근에 적발되거나 위반했었던 그 다른 영업장의 사례들 조금 참고하시면서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식중독 먼저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또 식중독 발생 사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저희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지만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유사한 증상의 질병을 경험하는 경우는 식중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식중독 의심 신고를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역학조사라고 해서 사장님 음식점에 방문해서 뭐 그때 조리하셨던 음식 재료가 있다면 재료도 수거하고 또 뭐 환경 검체라고 해서 뭐 칼이나 도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미생물 검체를 채취하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경험하시지 않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식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는데요. 최근에 경향은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여름철에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의 37%, 환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식중독 원인균을 계절별로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봄, 가을에는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중독 균인데요.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식중독 균들이 가장 많이 원인균으로 확인이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걀이나 육류, 가금류들을 만지고 나서 그 손을 적절하게 세척하지 않거나 가요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란이나 육류, 가금류에 남아있는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식중독균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캠필로박터 제준이라는 균도 주로 생닭에서 많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닭류를 취급하시는 어, 영업장에서는 이런 식중독균에 대한 관리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겨울철이라고 좀 특정해서 제가 장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지금 계절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지방정부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식중독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양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발생하고 이 건으로 식중독으로 단정되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이 굉장히 큰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사전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방 방법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 컵과일이나 뭐 이런 세척 과일들 제공하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런 컵과일들 절단해서 세척하실 때 저희가 세척 소독제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랑 과일은 세척 소독 후에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리고 세척한 식재료는 가급적 바로 조리하시거나 바로 조리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뭐 랩 같은 걸로 포장 용기 안에 포장을 하셔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류나 가금류는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 그리고 어패류 같은 경우는 중심 온도 8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가열하셔서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위생 관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말려주셔야지 손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잘 씻겨 나가서 음식에 또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서로 구분하여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 식중독 발생한 사례들이 그 상온에 방치된 음식들을 통해서 좀 그 포자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의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이런 퍼프린젠스 균이 또 달라붙게 되고 그걸 또 가열 조리하지 않는 음식에 사용하게 되면 어, 그 원인균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구분 보관하시는 것을 어,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위생적인 조리기구 관리입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상에 조리기구나 뭐 수저, 뭐 숟가락 같은 것들 저희가 열탕 소독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열탕 소독 또는 고온 보관 이제 뭐 자외선 살균 소독조를 좀 사용하도록 업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조리기구에 남아있는 균들이 또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그 뜻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식중독 예방은 손보구 가세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그 다음에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 식품은 5도 이하, 그리고 냉동 식품은 영하 18도 이하 보관하시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분 사용하기, 특히 조리 음식과 날 음식을 구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리 음식과 날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칼이나 도마 같은 거는 색깔로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열하기. 육류와 어패류 중심오도 온도를 75도에서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1분 이상 어떻게 익히는지 확인하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그 업소에 쓰시는 탐침 온도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지금 사장님들께서 만드신 레시피에 따라서 조리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가열 조리해서 적정 온도 도달했을 때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조리가 완료됐을 때 한번 찍어 보시는데 그 시간이 1분 이상 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중심 온도가 75도에서 85도 이상으로 익혀지고 있는지를 한번 그 조리 전에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 매 조리하실 때마다 이 온도를 재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레시피 방법대로 조리를 하실 때 중심 온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가열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척 소독하기입니다.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하게 세척 소독하시는 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해 주실 때 손보구 가세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어, 개인 위생이 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음식을 가공, 제조하실 때 복장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생모를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매니큐어나 장신구는 착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물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들 보면 이런 많지는 않지만 그 장신구가 탈락해서 그게 혼입된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걸이나 목걸이들 잘 착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떨어질 일이 있겠어라고 좀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없잖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하실 때는 장신구를 착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복장, 뭐 위생복은 별도로 규정된 그런 뭐 복장이나 뭐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하실 때 입으시는 옷
시다든지 그 실외에 나가서 입으실 때하고 구분되는 그런 복장을 하시기만 해도 위생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신다면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앞치마를 사용하시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차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는 깨끗하게 세탁된 앞치마들을 사용하시고 주기별로 교체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될 때 어떤 경우에 손을 씻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왔는데요. 어,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찝찝할 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만졌을 때는 전부 손을 다시 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또 조리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또 연초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초를 피우셔도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 어차피 맨손으로 조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 또 장갑을 착용하실 때도 손을 씻은 상태에서 장갑 착용하시고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신다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갑을 낀 상태로 장갑도 세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도 비누 거품을 충분히 해서 세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특히 날 식재료, 아까 말씀드렸던 생선이나 가금류 같은 것들 만지실 때는 특히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나 청소 도구를 만진 경우에도 당연히 손을 씻으셔야 되겠습니다. 손은 다음과 같이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손 씻기 동작이 있습니다. 보시고 거품을 내시는데 깍지도 끼고 비비시고 손가락도 돌려 닦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물기를 또 닦으셔야 돼요. 물기를 닦으시고 그 닦으신 종이 타월 같은 걸로 수도꼭지도 잘 잠그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식적으로 관리하셔야지 최대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사자 건강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점검했을 때 많이 어, 적발되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시는 경우 이긴 한데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본인 검사 받으신 시점 또는 그 건강진단 결과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료일에 전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건강진단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 국민비서 굿비라는 채널에 직접 가입하셔서 로그인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더 접근하기 좋으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좀 가지고 왔고요. 카카오톡에서 굿비 검색하셔가지고 국민비서 굿비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시면 이 수신할 알림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 만료일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로 신청하시면 그 건강진단 이제 알림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셔서 건강진단 만료일 전에 이 국민비서 굿비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놓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알림 서비스 신청 한번 해보셔서 좀 건강진단 때문에 또 과태료 부과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사장님들 근무하시는 영업장하고 그다음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조금 좀 챙겨 보셔야 될 부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식품위생교육 다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아마 뭐 외식업 중앙회나 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같은 그런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칠지라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꼭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 시설 기준입니다. 처음에 업소 이제 영업 준비하시면서 아마 대부분 이런 사안들 다 확인하셔서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주방 환경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배수구는 덮개를 설치해서 그 기어오르는 보행 해충들을 좀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 트렌치라든지 어, 타일로 되어 있는 주방이라고 하면 이 파손된 그 타일이나 그런 금속성 재질의 이물이 조리 과정 중에 혹시 이물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파손 여부를 확인하신 즉시 보수하시고 또 개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기 시설인데요. 환기팬은 어, 주기를 정하셔서 세척 소독을 하시는데요. 특히 기름을 많이 쓰시는 우리 치킨이나 이런 조리하시는 저희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름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환기팬에 기름때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쓰시는 그런 스테인리스 재질의 후드 환기 시설 같은 경우도 유증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름때가 많이 끼고 그리고 그런 기름들이 또 떨어지면서 또 비위생적인 환경을 또 환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세척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쓰레기통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이제 식품위생법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그 음식물이나 이런 주방 내 폐기물 용기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 조리하시는 도중에 잠깐 열어놓고 부으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같은 것들은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들 모아놓는 주방의 그런 용기들이나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셔야지 나중에 받으실 위생점검 시에 적발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통 혹시 덮개가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런 것들 상시로 쓰시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반드시 덮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식중독 예방 필수 요령 중에 손보구 가세 구가 있습니다. 구분 사용하라고 좀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장갑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쓰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식품을 조리하실 때 계속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시면서 조리하시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고도 뭐 세척을 하시는 거 외에도 아예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보통 이제 전처리 하실 때 장갑은 뭐 주황색 쓰시고 조리하실 때 쓰는 뭐 장갑은 뭐 검은색이나 뭐 노란색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쓰시고 뭐 아니면 뭐 베이지색 뭐 장갑을 사용하셔도 되고 청소하실 때는 뭐 빨간색 주방 장갑을 쓰신다든지 이런 게도 좀 해보실 수 있고 이런 색상을 저희가 따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색상을 조금 선택해서 쓰시면 이런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리용은 노란색, 뭐 세정하시는 뭐 전처리용 장갑은 분홍색, 뭐 청소하실 때 쓰는 장갑 빨간색 뭐 이 정도 쓰시고 너무 장갑 개수가 많다 싶으시면 뭐 완제품 조리할 때 쓰는 조리용 장갑과 청소용 장갑만 따로 구분하시고 세척 조리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치마도 이렇게까지 색상을 구분해서 쓰시기는 힘들지라도 뭐 청소용과 조리용을 구분해서 쓰신다든지 이 두 가지만 좀 해주셔도 굉장히 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도 손잡이를 색상을 구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도마 그리고 주방 장갑 그다음에 뭐 앞치마 이런 복장까지 다 구분해서 쓰시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색상으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편해서 이렇게 색상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육류는 뭐 흰색을 쓰실 수도 있고 어류용은 파란색, 뭐 채소용은 초록색, 가공식품용은 노란색 뭐 쓰신다든지 요거는 좀 업소의 사정에 맞게 색상을 좀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척제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물로만 씻는다고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남아있는 잔류 그런 농약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또 기구나 또 제조 장치, 과일, 채소 등을 세척하는 것들을 좀 구분하시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이런 세척제를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일 채소용 세척제가 있고 식품용 기구용기 세척제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사항들이 시중에 구매하실 때 위생용품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생용품의 용도가 과일 채소용 세척제인지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인지 시중에 구매하시거나 뭐 B2B 업체 통해서 받으실 때 꼭 그 표시사항을 확인하셔서 위생용품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조리기구나 도구는 열탕 또는 소독제로 소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탕 소독은 보통 행주나 숟가락, 젓가락, 물컵 등을 열탕 소독하시고 물기를 또 어, 광목 수건 같은 걸로 잘 닦아서 좀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칼과 도마, 용기나 도구, 작업대 등 열탕 소독하기 어려운 큰 부피의 조리 도구들은 보통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소독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로 표시되어 있는 세척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면 염소 소독은 농도를 200 ppm 이상 좀 만드셔야지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독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뭐 pH 페이퍼나 뭐 염소 소독 뭐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농도를 확인하시는데 가장 저렴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염소 소독 뭐 확인 농도하는 뭐 페이퍼를 좀 구비하셔서 색깔 변화에 따라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독하시고 나서는 꼭 잘 헹구시고 그다음에 물기를 반드시 바짝 말리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풍 건조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확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재료 보관인데요. 식재료마다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보관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품의 표시사항의 보관 기준에 따라서 냉장 보관이시면 뭐 영상 10도 이하, 그다음에 냉동 보관이면 영하 18도 이하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냉장 온도를 더 권장드리는 온도는 5도입니다. 10도보다는 5도 이하로 보관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런 보관 기준에 맞게 보관하시고 그리고 생으로 쓰시는 그런 채소류나 원물 같은 경우도 일부 원물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 그런 저기 자연산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조리된 식품하고는 구분된 냉장고를 사용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냉장고가 아니면 칸이라도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번호 여섯 번째는 식재료 세척인데요. 보통 그 음식점에서는 아마 식재료 세척하실 수 있는 그 세척조라고 할까요? 싱크대가 보통 한 칸만 있으실 거예요. 한두 칸짜리 쓰실 거기 때문에 어, 식재료를 세척하실 때 이 한 칸짜리 그 싱크대를 쓰신다고 하면 이런 순서로 좀 세척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염도가 낮은 채소류부터 씻고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어패류, 가금류 순서로 세척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오염도가 높은 가금류라든지 어패류 같은 것들을 싱크대에서 씻고 그 싱크대를 다시 또 소독한 다음에 다시 채소류를 세척하시기에는 또 어, 번거로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염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가급적 세척해 주시는 게 업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는 채소, 과일류는 앞서 보여드렸던 위생용품의 과일, 채소류 세척제를 사용하셔서 세, 어, 세척하시는데요. 지금 100 ppm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일, 채소류 같이 껍질이 있는 과일류 같은 경우는 100 ppm 정도로 세척하셔도 충분히 균들이 사멸하기 때문에 이 세척하신 다음에 소독해서 또 헹궈서 사용하시는 것을 또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열조리는 육류와 어패류
중심 온도를 각각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결국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온도인 8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75도라는 건 식중독균이 살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관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침 온도계 찔러 보실 때 반드시 여기 탐침 부위는 그 식품용 기구 세척제 소독제로 소독하신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셔야지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좀 어렵다 싶으면 돼지고기나 생선, 닭고기 등은 그냥 완전히 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리식품을 프랩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그런 중간 단계 과정으로 보관하시는 영업 사장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한 음식들을 지금 같은 여름철에 상온에 보관하시면 식중독 발생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냉장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따뜻하게 먹는 식품을 보관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60도 이상 따뜻하게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차게 먹는 음식은 5도 이상, 5도 이하로 보관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먹는 식품을 만약 보관하셔야 된다면 당일에 소진하시지만 그 당일 내에 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는 60도 이상, 그다음에 차게 먹는 음식은 5도 이하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반드시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구분된 칸이나 용기로 보관하시는 것을 어,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용 용기 최근에 관련해서 용기 관련해서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식품용 기구 용기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용 용기를 사용하셔야지 안전한 식품 을 만드실 수가 있고, 특히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소스를 담으시는 분무기를 식품용이 아닌 것들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용 소스 분무 용기도 식품용 표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조리기구나 포장 용기는 내열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그 제조사별로 규정된 재질이나 그 제조 방법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내열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뭐 국자라든지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우리 사용하는 크림랩 같은 식품용 랩 같은 경우도 식품용 기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열 온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내열 온도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그 식품용 기구나 용기 같은 경우는 그 표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사항에 보시면 내열 온도를 뭐 다음과 같은 범위로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사용하시는 온도에 맞는 포장 용기, 조리기구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첫 위생 관리를 세 줄로 요약해 보면 조리하시는 사장님은 개인위생 철저히 챙겨주시고, 식품은 표시사항이 있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분하시는데 식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하시고, 조리된 식품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조리 중에는 조리기구류를 칼, 도마, 용기 같은 것들도 포함이고요.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또 씻으실 때도 세척 순서를 조금 고려하셔서 어, 오염도가 낮은 채소류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가장 높은 가금류 이렇게 세척하시는 습관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가열 온도는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급적 바싹 익혀서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리에 사용하시는 기구, 용기 같은 것들의 세척 그리고 소독은 생활화하시는 것이 음식점의 안전한 위생 그리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시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저희 지방 정부와 함께 배달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5일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점검 테마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이라서 지금 보시는 그 사장님들 중에 해당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뭐 냉면, 뭐 김밥, 뭐 토스트라든지 이런 달걀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이나 뭐 삼계탕, 뭐 이런 여름철 뭐 보양식 같은 것들에 대한 어,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배달하시거나 뭐 홀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음식점들 중에 최근 뭐 2, 3년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으셨거나 또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선 점검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위반 사례들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는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또 유명 그 프랜차이즈에 또 뭐 이런 이물 뭐 혼입 이슈가 있고 또 어, 매번 언론에 이런 프랜차이즈의 위생 문제 이런 것들도 막 지적사항도 나오고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와닿는 건 사장님들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또 입으시지만 또 저희 같은 이런 식품을 관리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더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물 적발 사례들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이물 혼입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좀 조리 기구나 도구들이 조금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 조리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판정이 나서 그 조치된 그런 내역들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비닐입니다. 비닐이 좀 같이 섞여 들어간 사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지금 그 조리 도구 중에 그런 공 패킹 같은 것들이 좀 박혀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또 현장에서도 발견을 해가지고 이물 적발로 또 확인하게 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햄버거 패티인데요. 패티에 우리 그 조리하실 때 쓰는 위생장갑, 라텍스 재질 위생장갑이 패티 조리하시다가 아마 늘러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패티에 위생장갑이 붙어서 이물 혼입으로 행정처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뭐 식품위생법 제7조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이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시정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중한 이물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평소에 조리하실 때 이런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신다거나 그런 조리하시는 조리대 위에 뭔가 다른 도구들이 같이 막 널려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사례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어, 더우신데 위생모 저기 쓰고 계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위생모는 저희가 종류를 뭔가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머리카락이 탈락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하고 계시는 것만 있어도 위생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건을 쓰신다든지 뭐 헤어캡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어, 모자를 착용하고 계신다든지 뭐 캡 형태의 모자 같은 거 아니면 뭐 별도의 뭐 위생모를 구매하셔서 쓰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생모로 취급이 되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신체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입하시는 기사님도 주방에 들어오시면 위생모를 꼭 착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특히 조리하시는 조리사님도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모 꼭 지켜주시고 특히 또 마스크도 미착용 시 좀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종류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어, 침을 좀 비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투명한 뭐 아크릴로 된 이런 침바지 같은 그런
마스크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도 마스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이 사용하시는 뭐 검은색 뭐 다회용 마스크 이런 것들 쓰셔도 다 마스크로 인정이 되니까요. 조리 행위를 하고 계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은 사례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 지금 머리 두건을 잘 쓰고 계시죠? 두건을 쓰고 계시긴 한데 가급적이면은 머리를 잘 묶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밴드 같은 것들 뭐 추가로 쓰셔도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위생불량입니다. 본질적으로 음식점의 되고 있는 시설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진은 아마 지금 화질이 좀 좋지는 않은데 뭐 기름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조리 도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안 같아요. 이 양념류 특히 소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화구 근처에 양념류 소분통을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들 많으신데요. 이 양념류 소분하실 때 쓰는 이 도구나 통 자체의 위생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벌레가 또 들어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념류 소분하시는 통에 대한 위생 관리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구 전체적으로 기름때가 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도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 어,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기구, 그다음에 주방 후드 이런 부분들도 낙하되는 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방 환기구나 그런 후드들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름때들도 정기적으로 세척해 주시고 닦아 주시는 게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 사고들 예방하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유사한 사례로 이런 이제 기름이 튀었는데 좀 유지하고 계시거나 또 닦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또 곰팡이처럼 이제 또 보이고 또 더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적발되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또 화구 조정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좀 기름때로 잘 안 닦여 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조리하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청소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음식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들에 있는 기구류들은 좀 반드시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하시는 게 저희 위생점검 시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븐 안에 기름이 고여 있다든지 또 냉장고나 냉동실에 이런 위생 상태에 따라서도 작업장 위생 불량으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챙기셔서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사례 보시면 이 사례는 지금 이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냉동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성에가 끼어 있는 게 문제일까요? 뭐 둘 다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적발한 내용은 위생적 취급이기 때문에 지금 냉동실에 성에가 낀 거 제거하지 않으셔서 아마 이런 비위생적인 그 냉동실뿐만 아니라 이런 성에가 낀 부분까지 아마 적발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식재료들도 소비 기한이 확인되지 않는 식재료들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게 되면은 더 다른 처분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재료들 소분해서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표시사항들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특히 원물이라고 하면 원물이 입고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사서 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 위생점검 시 그 대응하실 수 있는 또 요령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보관하시는데 어, 영업소용 식재료 안에 다음과 같이 개인이 섭취하는 그런 음식류를 보관하시거나 또 이런 음식류들을 덮개가 없이 방치하신다거나 하면은 또 이것도 위생적인 취급 위반으로 적발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화구의 위생 상태하고 또 조리 용기도 위생 상태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조리 용기가
코팅이 벗겨지거나 그리고 뭐 기름때가 제거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은 뭐 닦아서 없어진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팅이 다 벗겨졌거나 뭐 그런 코팅이 벗겨진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돼서 이물 혼입에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충분히 적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식품의 비생적인 취급으로 또 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시게 되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리용 기구들 혹시 뭐 탈락되거나 코팅이 벗겨지거나 뭔가 손잡이가 없거나 하신다면 좀 교체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이런 어, 흘린 자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위생불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비기한 경과원료를 쓰시다가 적발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기한 경과원료 사용하다 적발되시는 경우는 좀 중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분이 영업정지 15일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기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원재료들도 있습니다. 양념류 같은 경우 좀 적게 소량 쓰시고 오랜 기간 쓰시는 이런 양념류들도 소비기한 경과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시사항들은 알기 쉽게 좀 보이기 쉽게 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해서 챙기실 필요도 있고 또 아니면 표시사항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소비기한이 도래한 식재료가 있으면 그 전에 반드시 폐기하시거나 전량 소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것도 흔치 않은 좀 위반 사례이긴 한데요. 어, 냉동 제품을 해동 후에 소분해서 상온 보관하는 것도 어,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제품을 해동하실 때는 상온 보관하시는 게 아니고 냉장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대부분 그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소분해서 상온 보관하시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냉동 제품을 해동하고 있으면 그 해동할 때 뭐 흐르는 물에 해동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냉장 보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냉장 보관하실 때 냉동 제품을 어, 냉장 보관하신다는 오해가 없으시려면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동하실 때 냉동 제품은 뭐 해동 중이라는 비표라든지 뭔가 표식을 해두셔야지 그 점검 시 나왔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해동 중이라는 표시가 있죠. 네,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꼭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영업장에 인허가 받은 면적 외에 좀 늘려서 좀 영업하시다가 적발되시는 사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배민 아카데미 수강하시는 사장님들 그러신 경우 절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업소 입구의 노상이나 뭔가 인접해서 공용 면적에 영업을 하시려면은 그 5개 영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되지 않은 면적에서 영업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허가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가지고 5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확인하시고 영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너무 후다닥, 그죠? 네, 빠르게, 네,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쭈르륵, 네, 안내를 해 주셨는데, 우선 좀 기억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질문 받은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는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사장님께서 홀 없이 배달만 이제 전문으로 이제 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이제 네, 놓치는 뭐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네, 같다. 예, 그리고 기온과 습도가 좀 급상승하는 여름철 다가오니까
네,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덜컥 겁이 나는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등 청결 매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물론 이제 오늘 강의가 사실 기본과 기초 모두가 이제 다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네. 네, 혹시 네,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것만은 꼭 여름철에는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여름철에 조금 그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좀 음식을 상온에 음, 방치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위생적인 부분은 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가장 좀 리스크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식중독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 온도를 잘 지켜주시는 거, 음,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손 잘 씻고 네, 보관 온도 잘 지키는 네, 거, 그리고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네, 거. 네, 아무래도 또 여름철에 또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네. 주의 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또 이제 질문이 식약처가 오면 전부 숨기라고 들었다. 네. 예. 근데 이제 주로 어디를 보는지, 어떤 것들을 위주로 점검을 하는지. 네. 그것부터 먼저 혹시 답변을 그 이제 저희 이제 사장님들 이제 위생점검 받으시는데 저희 식약처에서 직접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지방 식약청은 그 저희가 이제 위임 규정된 규정상 지방 정부에서 이런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적발을 담당하고 있어서 뭐 저희가 점검 지시를 내리긴 하지만 만나시는 분은 아마도 지자체 공무원분들이실 것 같고요. 음, 주로 어떤 것을 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저희가 뭘 보는지 가장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점검표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위생점검 때 뭘 보는지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그 사이트를 한번 연결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점검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트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네, 주시면 네, 네. 네. 사장님들이 직접 이제 확인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표라고 하나요? 네. 네, 네. 그, 저희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22조에 따라서 우리 음식점에 출입하고 검사하고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출입할 때 이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식품안전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음, 지침의 서식 모음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챙겨보셔야 될 사안들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안전관리 지침. 네. 이게 화면이 네,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 네, 그럼 이 화면이 보이실지 지금 모르겠어요. 네. 예, 여기 식약처 홈페이지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네 번째 법령 자료실 법령 슬래시 자료 안내서 지침 보시면 저희가 식품안전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지침으로 내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국민 공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께도 보여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공무원용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같이 공개하고 있으니까 영업자분들께서 충분히 같이 음, 이용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식 모음이 있어요. 식품안전관리 지침 서식 모음. 뭐 바로 보기 하셔도 좋은데 여기 점검 서식에 우리 일반 음식점을 식품 접객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접객 업체 지도 점검표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 접객 업체 지도 점검표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이게 열리진 않네요, 여기서. 네. 식품 접객 업체 지도 점검표 요거 바로 보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뭘 조사하는지, 네, 검체를 뭘 해야 되고, 식중독 검체 뭘 채수했고, 이런 것들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서식들인데, 요 사안들 보시면 우리 점검 수검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네, 서식 모음을 다운받으면 되는 서식 걸까요? 모음이에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적계업체 지도 점검표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네네, 제 화면 보고. 보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게 지금 공유가 아, 되고 있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유 누르셔서 네, 이렇게 해야 네, 되구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접객업체 지도 점검표입니다. 어, 거의 모든 항목 다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표시사항 없는 식재료를 쓰고 계시는지 원재료의 그런 부패 변질 우려나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생적 취급하고 계시는지 조리실 청결한지, 원료는 냉장 냉동 보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냉장 냉동고는 온도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뭐 저기 디스플레이된 화면도 확인하겠죠. 그리고 위생모 마스크 착용 여부, 칼도마 구분 보관 사용하시는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있는지 여부 보고, 나머지 이제 시설 기준은 사실상 아마 인허가 당시 확인했을 사안이라서 아마 뭐 주요하게 보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 있고 건강진단. 건강진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업자,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하셔야 되고 건강진단은 몇 실시하셨는지 종업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몇 분이 안 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생교육 이수 여부, 그다음에 영업자 준수 사항 중에 뭐 지하수를 쓰시는 경우에는 수질 검사 결과, 그다음에 조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냉동식품의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조리식까지 냉장 보관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기준 규격 관리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주요 위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리식품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를 적부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 찬 음식 60도 이상, 여기 10도씨 이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금 5도씨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사항 이렇게 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전국의 모든 지방 정부에서 같은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 중점적으로 대비하시면 위생 점검하시고 청결한 식당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은 네, 사장님들이 직접 한번 관리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도 점검표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모든 점검은 네. 불시 점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 네. 예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시지 않도록 말씀 네. 미리 드리고 가진 않으니까요. 뭐 갑자기 누군가 와서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현장 보여달라고 하시면 그 관할 지자체 그 위생과 공무원이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음, 공무원증이나 식품위생감시원인지 여부 확인하시고 점검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따로 공문은 주지 네네, 않고 주지 불시 않습니다. 네, 네. 점검이라고 하니까 그거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저당 음료를 또 판매하고 있는데 저당도 식약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지금 전부 개량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네요. 계시네요. 네. 네. 저당 음료는 또 어떻게 준비를 저당 음료는 표시사항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점검표 보시면 식품 접객업소의 점검표에 표시사항을 저희가 점검표로 체크하진 않는데 무표시 원료 뭐 확인되는 부분 정도 있고 음, 이 저당 제조하고 있는 부분을 그 뭐 프랜차이즈이실 것 같은데 그런 표시사항에 저당의 함량을 표시한다고 하면은 그 함량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는 음. 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점검표상으로 나와 있진 않고 지도 점검 시에 부가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적으로 네네. 우선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검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은 부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저희 점검표상으로 점검하고 있는 항목은 아니고 다만
수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 음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뭐 표시 라벨이 있다든지 당의 함량을 적으셨는데 수거 검사를 했는데 그 함량이 맞지 않은 경우는 음. 뭐 표시사항 적발되실 수 있는 사안이죠. 네. 네. 자, 확인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얼마 전이죠. 그죠? 용인에서 냉면집 식중독 사고가 네, 되게 크게 났었던 걸로 또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3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네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이제 배달 전문점에 대해서 뭐 계란을 취급하는 토스트, 냉면 또 뭐 했었죠? 김밥집, 뭐 네, 그죠. 김밥, 네, 예. 그리고 여름철 보양식인 뭐 삼계탕. 삼계탕, 예, 요런 위주로 지금 점검을 또 하신다라고 하니, 네, 주변에 또는 사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매장 주변에 축제 기간이라서 시청 위생과에서 근처 외식 업체들을 싹 돌면서 또 원산지랑 위생 상태도 간단하게 체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축제 기간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점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역 축제를 네. 하시는 경우도 어, 그 지역 축제 기간에 인근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음, 좀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네네. 지방 정부에서 아마 별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형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좀 인파가 많이 몰리는 음, 급증하는 그런 행사인 경우에는 지방 정부나 저희 식약처를 통해서 좀 기획 점검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축제가 있다. 네. 뭔가 그 동네에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음, 어찌 됐든 그죠? 네. 다른 날보다는 네, 뭔가 점검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사장님은 이제 저희는 과일을 취급을 하는데 과일 손질 후 통에 소분을 할 때 소비 기한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손질 날짜만 적으면 되는지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과일 같은 이제 원물을 저희는 이제 자연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가공식품이 아닌 식품 이제 식재료는 사실 뭐 소비 기한을 뭐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권장드리고 있는데 소비 기한을 적으신다고 하면 그 계절별로 조금 다르게 관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손질 날짜는 반드시 제조한 날짜를 기록하시는 거는 맞으실 것 같고 소비 기한은 그 원물의 상태를 고려해서 뭐 지금 뭐 8시간 이내 사용이라든지 뭐 24시간 이내 소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뭔가 법으로 규정해 놓거나 정해 놓고 있지는 않아서 그 현장 사정에 맞게 좀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음. 저희가 권장드린 거는 당일에 냉장 소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뭐 2, 3일 뭐 이상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관리하는 물품들이 많아서 소비 기한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나요? 네. 소비 기한 표시가 네. 어, 작다 보니까 아마 그 별도로 표시를 해놓거나 기록해 두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 제품을 음, 들어서 확인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시는 저기 영업장 사장님들 보면은 그 소비기한 표시용 별도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고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해놓고 그 스티커 붙인 부분을 뭐 앞쪽으로 해서 좀 표시를 하시다든지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까지 스티커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포장재가 있는 부분에 그런 저기 잘 보이는 부분에 약간 네임펜 같은 걸로 기록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그래서 그런 것들 눈에 띄게 좀 보셔야지 관리가 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런 비표나 그런 뭔가 크게 마킹해 놓는 방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음.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 많은 재료나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잘 보일 수 있는 네, 이런 표시를 하시는 게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이볼용 레몬을 슬라이스로 잘라둔 뒤 냉동 보관하는데 소비 기한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소비기한 아까 말씀드린 건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원물에 대한 소비기한을 별도로 저희가 규정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볼륨 레몬 슬라이스를 소비기한을 표시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제조일자 일단 뭐 소분 날짜는 반드시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뭐 냉동이니까 보통 냉동 보관했을 때 지금 우리 그 질문하신 그 사장님 점포의 그런 회전율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 사용 소진된 시점보다는 한 50% 이상 적게 하셔야지 음, 이게 좀 위생적으로 좀 관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걸 뭐 냉동이라고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규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고 현장에서 좀 현장 상황에 맞게 표시를 하시는데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게끔 뭔가 나름대로 좀 뭐 소비하는 기간이라든지 뭔가 우리 매장 회전율 고려했을 때 뭐 며칠 정도 사용되는데 이거의 절반 정도 수준을 뭐 보관 규정으로 정했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표시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걸 점검하시는 지방정부적 식품위생감시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은 없기는 하지만 우리 가게 사장에 맞춰서 보통 판매량하고 판매 기준의 50% 정도. 네네. 네, 좀 좀 적게. 빨리 예, 적게 예, 소진되게끔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또 어플에 소비 기한을 등록을 해뒀다가 이제 다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게 하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방법도 해보셨다.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네. 뭐 개발하시는 앱이 있으시면 그런 뭐 네.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안 주시는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푸드 QR이라고 해서 음,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음, 식품에 이제 QR코드를 표시해서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이 들어간 QR코드를 보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만약 이런 정책들이 좀 널리 시행이 되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가공식품은 스캔만 해도 뭐 소비기한이 읽어지고 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식품 QR. 네, 예, 이게 푸드 조금 QR이라고 푸드 해서 QR. 저희가 네. 예,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뭐 지금 표시되고 있는 식품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기억을 해놨다가 혹시나 조금 더 널리 네, 좀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네, 네, 그것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다음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교육 중간중간에 또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들, 사장님이 또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위생모와 마스크가 필수다. 그래서 네. 의무 네. 사항으로 네, 우선은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위생모 같은 경우에 꼭 위생모여야 된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꼭 위생모 형태로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네. 뭐 일반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위생모다라는 거를 꼭 써야만 위생모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캡 모자라든지 머리를 덮을 수 있는 두건이라든지 뭐 넓은 두건으로 뭐 머리를 다 감싼다든지 뭐 헤어캡을 쓰신다든지 이런 음. 것들이 다 위생모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만 네네. 관리하고 있다. 네네. 나오는 그 기준만 잘 그렇습니다. 세우시면 될 것 네. 같고. 근데 위생복 같은 경우에도 꼭 이렇게 하얀색 위생복이 아니라 그 가게만의 사실 뭐 티일 수도 있고 뭐가 네, 그런 유니폼들이 있기는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 해당이 될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위생 복장을 규격화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만의 뭐 조리용 복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다만 권장드리는 거는 흰색 옷을 좀 사용하시는 거 음, 권장드립니다. 오염 흰색. 상태를 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그때그때 좀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복장이면 더 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색상이든 네. 규격이든 이런 구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네, 흰색을 추천하기는 하나 또 그것도 규정이 있기는 않지는 않다. 네네. 네, 네. 요 또 사장님께서 네, 좋은 아, 질문이시죠. 맞네요. 대머리이신 분은 위생모를 그럼 안 써도 되는 걸까요? 위생모를 네. 쓰는 이유가 머리카락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음, 아, 위생모를 쓰시는 이유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시다고 해서 신체에 그런 뭔가 피부라든지 각질 같은 게 탈락하시지는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음, 네, 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생모를 쓰시는 규정 자체는 머리카락 때문은 아니고 이런 신체에서 유래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물을 좀 예방하고자 그런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음.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위생모를 써야 네, 한다. 조리 네, 취급하시는 네, 네, 조리사분들, 네. 주방에 계시는 분들은 위생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사실 위생모 또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맞아요.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네네네. 꽤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잘, 우리 네. 사장님들은 잘 신경을 써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음식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음식물 뚜껑이 꼭 덮개가 있어야 된다. 음식물 네네. 쓰레기통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근데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통도 사실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어떠실까요?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어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홀에 있는 뭐 쓰레기통도 뭐 저희가 쓰레기통에 뚜껑을 쓰셔야 된다고 강제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쓰레기통에 뚜껑 있는 걸 쓰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주방이든 주방이 아니든 상관없이 가급적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음식점 가면 이렇게 그 테이블 밑에 내가 네네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네네. 작은 조그맣게 쓰레기통 있는데, 있죠. 예. 네. 근데 그게,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네. 해당이 되지 네네. 않는다. 네네. 네. 다만, 이제 사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네, 그런 쓰레기통은 무조건 뚜껑이 있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네, 된다. 그것도 저희 규정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규정을 보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우선은, 기다려 네. 주시겠어요? 규정을 지금 찾고 네네. 계셔가지고, 네, 정확한 규정을 조금 확인하고 말씀을 네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장님들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사실 식품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슈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또, 네, 우리 주무관님이 또 오셨으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네.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매장 운영 중에 혹은 매장 운영이 끝나고 마감 시에는 위생모를 벗고 마감해도 괜찮을까요? 마스크 포함해서. 마감 시에는 지금 이제 손님들 받으시지 않는 상황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 누가 봐도 그 영업이 끝난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위생모 마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그쵸? 네, 어차피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네, 네, 뭐 고객이 있지 않다. 청소하시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면 네. 위생모를 벗고 마감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홀에 손님이 있다든지 음흠. 그런 좀 오해를 사실 만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는 좀 벗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음, 저희가 이제 점검하지 않더라도 저희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대비하셔서라도 위생모를 착용하시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게 안에 매장 안에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위생모와 마스크는 쓰고 하시는 걸 네네. 추천드리고 그렇지 네네. 않다라고 하면은 네, 네네. 벗고 마감을 해도 괜찮다. 네네. 네,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업무 중 자주 쓰는 사이즈가 큰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고민이시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시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조리하고 있는 중에 던져 넣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려 있다고 현장에서 쓰레기통이 없다고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이제 지도 점검하는 감시원이 현장의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그 잠시 버리시는 쓰레기통 말고 그걸 모아놓는 쓰레기통이 뚜껑이 없는 경우를 적발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주 쓰는 사이즈가 큰 쓰레기통이 잠시 잠깐 사용하시고 나중에 그걸 부어서 정리하시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그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다고 해서 적발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신 현장에서 쓰시는 네, 그냥 일반 쓰레기통을 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기 주방 외에서 쓰시는 쓰레기통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으실까요? 음, 이게 뭐 그런 거는 현장 저기 홀에 쓰레기통이 뚜껑이 없다고 해서 적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쓰시는 쓰레기통, 폐기물 쓰레기통에
뚜껑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네네. 네, 라는 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규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찾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우선 첫눈 중에 우선은 또 기억나는 게 손 보고 가세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네네. 네,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해서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그래서 사장님들도 아마 조금은 네, 관리하실 때 기억하시기 되게 쉬우실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손 보고 가세. 네, 식중독 맞습니다. 예방하실 때 요거 꼭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 요것도 공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럼 혹시 말씀 음, 그냥 해주셔도 네, 저희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리장 안에 취급한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시설이 있어야 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장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도와주셨습니다. 그쵸. 네, 조리장 안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네, 해당이 되나 뚜껑을 네네, 덮개를 꼭 네네. 닫아야 그리고 되는데, 네네. 뚜껑이 있으셔야 되고, 네. 일시적으로 쓰시는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방치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옮겨 놓는 쓰레기통 자체에 뚜껑이 없으시다든지 하면, 적발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확인이, 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막 이 위반 사례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이물 혼입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렇죠. 하다 보면 네네네. 사실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 사고인 것 예, 예. 같기는 한데 네. 네,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고 네. 점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사장님이 조금 뭐가 되죠? 대비할 수 있는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뭔가 방법들이? 아마 대부분 저기 소비자분들께서 저기 민원성으로 제기하시면 이물건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배달민족 자체에서도 저희 그 부정불량식품 신고라고 해서 이물 신고하는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업종 우리 배민 이용하신 사장님들께서 어 이물 신고를 받으셨을 때 별도로 뭔가 대비하시거나 뭔가 준비하고 하셔야 되는 사안들이 뭐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이런 이제 이물 신고를 받으셨을 때 이제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초기 응대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영업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게끔 뭔가 현장을 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아마 이물 신고하신 소비자분한테서 뭔가 제공받은 이물이 있다고 하면 이물이든 뭐 조리된 상태의 식품이든 그런 것들 좀 같이 확인하시면서 뭔가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가게 쓰는 저기 물건 아닌 것 같다라든지 음,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 음, 그런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인물 혼입 사례들은 명확해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또 탈락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적발이 됐었던 건이라서 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외의 사안들은 뭐 현장에서 이제 점검하시는 지방정부 그런 공무원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니까요. 너무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우선은 점검이나 또는 뭔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설명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잘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네, 충분히 잘 고려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네네. 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의 위반 사례를 봤었을 때, 사실 요 부분은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배달을 하시는, 네, 사진이신 것 같은데, 배달원이, 네네. 배달하는 라이더분이 뭔가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죠? 그 조리장에. 조리장에 출입을 하시려면은 네.
지금 이제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 거죠. 네. 복장. 출연 착용하시거나 복장도 뭐 물론 규율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위반 사례로만 말씀드리면 출입하실 때 마스크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그 음. 당시에 그 지도 점검 당시에 그 배달원께서 계시는 게 확인이 되면 적발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작업장 위생불량에 대해서 사실 이 성애 네.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단속이 네네. 네네. 걸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봉다리에, 저것도 이건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볼 그죠? 수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뭐 봉다리 얘기는 안 드렸지만 성애도 있고 또 저런 식재료들을 취급하는 게 위생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음. 그런 감시원에서 봤을 때 사회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나 인식상으로 청결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위반으로 적발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증거 자료를 남기되어 있습니다. 음. 네. 네. 우선은 그런 부분들 무조건 다 통에 조금 잘 네네.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재활용 쓰레기나 비닐류를 모으는 쓰레기통이라도 일반 쓰레기통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 질문하신 내용이 뚜껑의 여부를 물어보시는 그런 걸까요? 거 같. 아니면 네. 주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처럼 뚜껑이 없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건지 그걸 좀 모르겠네요. 음. 그러니까 조리장 안에 있는 쓰레기통은 뭐 폐기물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가 됐던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가 됐던 뭐 비닐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통이 됐던 뚜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리장 안에는 조리장 이렇게. 안에는 네.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쓰셔야 된다. 쓰레기통을 쓰셔야 된다. 네. 예. 근데 조리장 밖에 있는 거는 사실 네네. 상관없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조리장 안이냐 밖이냐 요것만 구분해서 네, 네네. 네, 기억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네네. 드립니다. 쓰레기통 매장 안에 있는 쓰레기통도 뭔가 오염물질이 있거나 하면은 좀 덮개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음. 여름철이기도 하고 네. 홀에서 날아들 수도 있고요. 조리장 안에. 예. 네. 저희가 이제 규정은 조리장 안에 있는 것만 뚜껑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어, 홀에 있는 쓰레기통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규정은 또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선생님. 네. 만약에 지금 이 단속 기간이 지났다. 네.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이제 뭐 무작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이런 형태로 약간 단속이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네.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서 점검 지시를 내리는 배달음식점 점검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시는 일상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주 뭐 삼계탕, 냉면, 치킨, 김밥, 토스트 지급 배달음식점 점검은 어, 그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저희가 지도 지시를 내리는 기획 점검이라 보시면 되고, 음. 평상시에 출입 수거 검사하시는 지자체 점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자기네들 이제 자체 계획 아래서 배달음식점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자체에서 이제 자체 점검을 할 때 혹시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또 하고 네네. 있으니까 위생등급제가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네. 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 없는 사업장 위주로 먼저 조금 더 맞습니다. 하는. 식품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식품 안심업소로 아마 올해 바뀌었을 음.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 내리는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어, 식품 안심업소 지정업소는 가급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음.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100%는 아니고요. 네. 저희 규정상 음식점 위생등급, 그러니까 구식품 음식점 위생등급이죠. 네. 식품 안심업소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음. 그게 예외가 있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네. 또 식품 그런 사고라든지 뭔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식품 안심업소라고 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음. 근데 네. 일단은 점검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하도록 지방정부에다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우선 지침에는 그 안심업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외한다. 네네. 제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가급적 제외하고 네, 한다. 민원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한 것들은 고려해서 점검하셔라라고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럼 우리 사장님들도 사실은 네, 뭔가 위생등급제 또 위생 안심업소를 이제 하신다,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은 네, 네. 방속이나 점검에 네. 대해서 조금은 네, 네, 편하지 네.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또 잘하고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런 위생등급제나 안심업소를 취득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네네.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우리 또 질문들을 계속 받아봤는데 네. 혹시나 네, 또 다른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건강검진 진단서는 전후 30일을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확인차 문의드린다라고 하네요. 전후 30일. 전후 30일이 지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저기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이 24년 3월 10일이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후니까 10일을 빼고 24년 2월 9일부터 24년 4월 9일까지 전후 30일간 검사 기간에 전후 30일 이내 검사하셔야 된다. 이 음,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30일을 네. 계산을 하셔야 되긴. 30일, 네, 네. 그렇죠. 30일 전후로 계산하셔서 이 기간 안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지 유효한 건강진단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 굿비라고 하죠. 네, 아까 안내해 주신 네, 요 굿비를 이용을 하시면 전후 30일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알림을 주니까 사장님들 잊지 않고 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혹시 사장님 말고도 직원의 그런 요 사전 알림을 또 받을 수도 있나요? 직원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돼요. 뭐 네, 개인별로 하는 거라서. 네네, 네. 각자 알아서. 각자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나 질문 사항이 없으면 우리 또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혹시 요 교환 공유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시긴 했는데 네, 교환 어떨까요?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요거는 그 네, 위생불량 사례는 제가 좀 네, 그 개인정보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네, 뒤에 부분은 조금 빼고 네. 위에 다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음, 네, 그러면 위반 사례를 빼고 나머지만 이제 공유를 드린다라고 네. 하니까 혹시 교안이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저희가 이제 교육 끝나고 그 교육 만족도 조사할 때 거기에 꼭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또 저희가 편집을 해서 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는 공유는 안 되고 네, 우리 좀 내용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만 공유 드릴 테니까 만족도 조사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무리 한번 네, 인사해 볼까요? 혹시 네. 사장님들께 네. 네. 혹시 여름철 맞이해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어,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또 영업 번창하시고 또 발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또 마무리 인사까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교육은 기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위생 관리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기본을 무조건 잘 지켜야, 그 다음이 사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 네, 알고 계시지만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또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이번 여름철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습해지는 부분들 또 식중독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재료와 그 다음에 조리된 우리 음식들은
냉장,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들 마지막으로 교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에 꼭 메일 주소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들 오늘 장사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이번 주도 우리 이번 달도 잘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